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명특스러운 슬기자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듣는 마음을 듣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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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2024년 이제 새해의 이제 첫 법회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자리로 오면 이제 한 해라고 하죠. 한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한 해하고 또 다른 그 행성에서 한 해하고 또 지구 말고 또 다른 극락이랄지 이런 세상에 있는 또 한 해하고는 전부 다 횟수가 다 다릅니다. 그죠? 시간의 그 간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2024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그러면서 꾸준히 정진해서 어떻게 하든지
반문문성을 해서 자기 살림을 가져야 돼요. 자기 살림을 가진다는 말은 스스로 나의 진심자리를 직접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접 내가 말이나 글로서 이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직접 행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늘 2%가 부족하거든요. 늘 2%가 부족하고 늘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죠? 마음에 뭔가는 모자라 갈등이 있고 또 뭐가 자신이 없어요. 그죠?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꼭 자기 살림을 가져야 된다. 2024년에 자기 살림이라는 게 뭐냐면은 직접 나의 말하자면 진심자리를 만나는 거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024년도에는 꼭 자기 살림을 꼭 가지시기를 그렇게 해서 본래 면목을 꼭 되밝히자.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보름선언에 오시는 모든 도반님들이 꼭 그렇게 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부탁드릴 만은 적극적으로 전법을 하자. 적극적으로 전법을 해서 더 많은 자기 인생을 바꾸는 이 공부를 해서 더 많은 도반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전법합시다 이런 소리를 저는 잘 안 했는데 자기 살림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쭉 공부를 해왔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전법을 합시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을 깨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다.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거 하나의 말하자면 양변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라는 것은 중도거든. 본래 우리의 이 공부는 중도라. 그래서 양변이 아니다 말이죠. 공부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쉬운 것도 아니라 어렵다 쉽다 근데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는 꽉 달아야 됩니다. 어렵다 쉽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성품자리거든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진심자리거든. 나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내가 늘 본래 가지고 있고 1초도 전생에도 지금도 과거에 이제 내가 몸 다 버리고 이제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에도 한 번도 말하자면 없어지거나 또는 생기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래 자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자기 전생을 보지요. 부처님께서는 내세에 니는 부처가 될 거라 수기도 하시죠. 굉장히 많은 생 뒤에 네가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수기도 하시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깊이 이제 부처님 같으신 경우에는 일체 종지가 되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줄 알거든. 그러니까 다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자리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쉽다, 어렵다 하는 이런 상대적인 개념을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백봉스님한테 처음 딱 왔을 때 견성 어려운 거 아니다, 공부 어려운 거 아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다 빨아들인 거라 그대로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공부를 어렵다, 쉽다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본래 내가 가지고 있어. 늘 본래 내가 가지고 있고 지금도 쓰고 있고 어제도 썼고 내일도 쓸 거라 지금.
그래서 늘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성품 밝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요? 누가 들어요? 나의 마음자리, 나의 성품자리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앉을 때 감촉도 있고 또 일신행이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쩌고 생각도 하고 내 쓰는 게 성품자리라 늘 내가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죠. 마음을 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마음 쓰는 걸 모를까? 자기 마음인데 왜 자기가 모를까? 꼭 맨날 둘러보거든. 내가 본래 없는 자리에 내를 딱 만들어 놓거든. 그러니까 이게 막 분별 때문에 내가 실제로 쓰는 성품 자리를 못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 나의 본래 진심 자리, 성품 자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반문문성을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새말귀를 할 때 허공내가 한다 이러면은 대부분의 우리 도반들은 허공내가 하나의 말마디가 되어 있거든요. 허공내가 바로 내 말하자면 마음자리로 되어 있지는 않다 이 말이라 지금. 근데 이제 반문문성을 지금 쭉 하고 있어. 그래서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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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허공나 허공나 하면 벌써 듣고 있거든. 허공나를 듣고 있지 않냐고. 그러면 계속 들어.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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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계속 들어. 그러면 계속 듣는데 이 허공나라고 하는 이 소리는 일체의 모든 소리를 대표하는 거라고. 자, 내가 허공나 허공나 허공나를 계속해서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그럼 허공나를 듣는 마음이 두렵해지거든. 그럼 그 소리에 딸려가지 않아. 허공나라는 소리에 딸려가지 않고 허공나를 듣는 마음에 있거든요. 허공나를 계속 들어. 그 듣는 마음에 있으면 나중에 남이 말할 때도 그 말하는 그 소리가 뭐예요? 허공나하고 똑같지요? 똑같으니까 내가 남이 말을 할 때도 듣는 마음에 딱 가 있죠. 물소리를 들을 때도 듣는 마음에 딱 가 있고 또 뭐 다른 막 이렇게 뭐 별난 소리 다 있어도 듣는 마음에 딱 가 있는 힘을 계속 기른단 말이죠. 그게 그러면은 허공나를 꾸준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말로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자꾸 해봐야 자꾸만 분별심만 나. 건지혜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말하자면 체험을 하지 않고 직접 그 위에 체험을 하지 않고 계속 생각을 많이 해. 그런데 생각하는 거는 전혀 이거 할 때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제 소리를 딱 듣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하는 소리가 허공나 하고 똑같아. 내가 허공나 할 때는 그러면 딱 듣는 마음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면 이제 이 소리를 계속 들어서 듣는 마음이 아주 뚜렷해지고 중심을 딱 그거 힘이 있게 되면 이것을 듣는 마음을 듣는다라는 것이 뭔 소리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딱 터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상생활에서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소리를 듣는 마음에 있게 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 마음 자리를 직접 만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내 마음이 보고 내 마음이 듣고 내 마음이 걸어가고 내 마음이 뭐 일도 하고 내 마음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내 마음이 하는 거야. 전부 다 내 마음이 하는 거라. 그럼 이게 뭐다? 새말귀죠. 이게 바로 새말귀죠. 새말귀하고 그냥 연결이 돼버렸죠, 저절로.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하고 직접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2%가 부족이 안 돼. 근데 이제 자꾸만 생각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늘 2%가 부족해. 늘 2%가 부족하고 늘 갈등이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쁘게 일할 때는 일을 하지만 잊어버릴 수 있지만 뭐 전철 탈 때도 그렇고 내가 앉아서 집에서 쉴 때도 그렇고 TV 볼 때도 그렇고 뭐 또 시간 내서 할 때도 입선할 때도 그렇고 내가 짬만 딱 나면은 허공나를 딱 해. 허공나를 쫙 하면서 허공나를 그냥 히읗하면 벌써 듣는 거잖아. 이걸 들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듣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열심히 소리를 들어야지 이래서 듣는 거 아니죠. 그냥 듣잖아요. 요것처럼 허공나도 그냥 듣는 거라 허공나 내가 하지만 그냥 들어. 이걸 왜 꾸준히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종을 땡 쳤을 때는 종을 듣는 마음에 가 있거든요. 또 종이 사라지면 소리가 없는 소리를 듣는 마음에 가 있거든.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있는 소리 듣는 마음, 없는 소리 듣는 마음은 그대로 한결같거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짧잖아요, 시간이. 제가 여기서 땡 종치고 조금 있다가 하고 또 땡 종치고 하면은 그거 다 해봐야 1분 내지 2분? 그 마음, 그 종소리를 듣는 마음, 종소리가 없는 종소리 듣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허공나를 듣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5분이고 10분이고 15분이고 20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지. 계속 하면은 그 듣는 마음, 그 마음에 있는 힘이 계속 강하게 되지 않겠냐고. 길러지지 않겠냐고. 그러면 저절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본인이 터득을 한다는. 그럼 직접 만나죠. 내 마음을 내가 직접 만나는 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늘 2%가 부족해. 늘 2%가 부족하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실천이 안 돼. 이 마음, 생활기가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허공나 할 때 생각이 되게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좀 단순한 사람이 있어요. 또는 내가 집안의 일이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복잡하게 사람 살다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있을 때는 막 마음이 산란하죠. 생각이 많고 집중이 잘 안 되죠. 또 어떤 데 그거 하냐면 자꾸 졸음이 올 때 졸음이 내가 너무 필요할 때는 자야지요. 자야 되는데 왜 안점을 조는 사람이 있거든요. 안점을 조는 사람은 그 혼침이라고 해요. 그 혼침이 많으면 좀 공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우리가 이제 또 스트레스가 많거나 몸이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집중하기가 어렵거든. 그때 팁이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이 허공나 이제 요거 시간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직접 이제 자생을 해볼 것인데 허공나를 할 때 제가 어디에 입이 있다고 했죠? 하단전에 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단전에 입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직접 한번 해보면
어떤 상황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김은숙 도가님 해보셨나요? 네네. 자,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호공나 호공나 하니까 호공나 하는 소리만 듣게 되면서 그 듣는 그것만 이렇게 있게 되면서 이렇게 좀 정신이 이렇게 집중이 그것만 있더라고요. 호공나 듣는 자리만 있으면서 정신이 좀 맑아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단전에 입이 있다라고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방편이죠. 방편. 정신을 잘 집중하게 하기 위한 방편인데 하단전에 입이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쭉 하다가 보면 자기가 이제 느낄 때가 있을 거라 그렇게 해서 집중이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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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숨을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상태거든요.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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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쉬고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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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 그럼 숨을 쭉 내쉴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항문이 쫙 조이거든요. 항문이 쫙 조여요. 그 이제 이걸 느끼는 분도 있고 못 느끼는 분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항문을 살짝 조이면서 허공나를 해. 허공나를.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집중을 내가 막 딴 생각이 많이 나고 막 이게 집중이 잘 안 되고 이랬을 때는 그 누구나 다 겪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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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숨을 쭉 내쉬는 숨이거든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노래 부를 때 보면 숨을 확 들이마시고 노래를 쭉 부르면은 노래가 부를 동안에 어떻게 돼요? 호흡을 자꾸 내뱉으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호흡을 쭉 들이마시고 다시 쭉 내뱉으면서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호흡을 쭉 내뱉으면서 하는데 처음에 허 할 때 항문을 살짝 조여요. 항문을 살짝 조인 상태에서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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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해. 다시 숨을 싹 들이마시면서 다시 딱 들이마시고 헉 할 때 벌써 또 항문을 살짝 조여. 그렇게 하면은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 집중이 될 때는 항문이 조여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제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할 수는 있으나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살짝 인위적으로 살짝 하게 되면 요게 이제 집중이 되면서 항문이 조이면서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잘 돼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집중력이 쭉 계속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입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선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허공나 허공나 하는데 입선할 때 아마 입선 계속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 효정도사님 이해하실 것 같은데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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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저절로 항문이 쭉 조이죠. 항문이 저절로 조여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하나 팁이 될 수 있고 정말로 내가 이 생각이 안 없어지고 막 생각이 너무 많고 막 졸음이 많이 오고 막 못 견딘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 허공나를 숨을 끝까지 내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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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 배가 내 등 뒤에 딱 붙도록까지 내 숨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밀어붙여갖고 다시 들이마시죠. 들이마시면서 항문을 좀 강하게 조여버려요. 다시 쭉 허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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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배가 등 뒤에 딱 붙을 때까지 하고 다시 내리시고 요거를 딱 하게 되면 그걸 한 1분이나
2분이고 2분이고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어떻게 하던 전에 중심이 딱 잡히면서 정신이 힘이 딱 생겨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대로 이제 또 그냥 하면 됩니다. 요거는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막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겪고 하니까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래서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는 이 상태가 되거든. 이게 끝까지 깊이 내쉬어버리면은 숨을 깊게 들이쉬게 돼요. 많이 들이쉬게 돼요. 저절로 많이 들이쉬고 또 깊게 내뱉어. 그러면 또 확 또 많이 들이쉬어요. 그걸 몇 번을 반복해서 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정신이 이제 딱 이렇게 집중이 되고 하면 평상시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도에는 우리 2% 이거 꼭 채웁시다. 우리 전부 다 파이팅 해갖고 2%꼭 채웁시다. 그래서 나의 플레이의 그 진심자리를 꼭 만납시다. 자, 오늘은 그 정지 문자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 문자가 중요해서 지금 보내드린 게 12월 27일 12월 27일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만 읽어볼게요. 시작. 밝고 어둠 다 없음이 이것 바로 진열하서 너울세라 하늘 땅이 나뉘어진 아빌러라. 일만법이 일로 쫓아 한결같이 가미르니 매는 높고 물은 기니 구름절로 흐르구나. 좋다. 일만법이 절대 평등성에서 이렇게 한결같이 가거든. 네, 절대 평등성이 다른 말로 하면 허공성이고 공성이고 네, 제법의 실상이고 진여 법성이고 열애장묘 진여성입니다. 우리의 말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영특스러운 슬기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그러니 산은 높고 물은 흘러 그런데 구름마저 흘러가니 그 경치가 얼마나 좋은고. 이렇게 좋은 경치인데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괴롭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들은 달을 보고 불이 나와 시가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달을 보고 엉엉 울기도 하거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달이 하나지 두 개인가? 하나의 달을 보고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의 마음 씀씀이가 잘못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모습 또는 현상을 보고 각각 다르게 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보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의 멸질정 자리, 비명비암 자리 알겠죠? 좌우간 어떻든지 비명비암 자리를 보려고 해서는 안 돼.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그것이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밝음과 어둠의 실다운 성품은 비명비암이거든. 공동체거든. 네, 우리가 이제 그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요 비명비암인 바탕자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허공성에 해당이 됩니다. 허공성, 공성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멸진정자리라는 것은 요 진이 뭐라냐면 티끌이거든요. 티끌, 우리의 그 육진 경기할 때 그 진이거든요. 그 티끌 자리가 멸, 없어진 정의 자리 이 말이죠. 멸진정 자리가. 그러니까 요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이 말은 바로 우리의 허공성을 낮추자. 안 그러면 이
공적체를 낮추자. 우리 공적영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공적인 그 말좀 우리의 진심을 낮추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다음 읽어보십시오. 공적체가 무엇입니까? 그만 빈 것이 공적체 아닌가? 말로 하면 대단히 쉬워. 실로 우리는 공적체 중에 있지 않아요? 허공이 뭐 있던가? 허공은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뚱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로 우리는 법신 속에 있지 않나요? 법신이 성품 없는 가죽 주머니를 끌고 다니거든. 내가 입을 놀려서 얘기하는 것도 공적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즉 허공이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예, 공적체가 한다고요. 네, 공적체라는 것이 바로 허공성, 공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그것을 이제 허공도 모습이 없지요. 허공도 모습이 없고 우리의 이 맞은 성품자리도 모습이 없어. 우리의 성품자리가 바로 공적체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 절대성, 절대성, 상대성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바탕이 채로 볼 때도 맞으면 이쪽으로 봐도 그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는 사적으로 본다. 사적으로 보면 상대성으로 봐도 뭐 본래 거기 공하죠. 거기 공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법신자리, 우리의 본래의 그 진심자리가 바로 공적체.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이 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 모습이 없으니까 이건 공적체다. 이건 허공이다.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저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당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적으로 봐도 공적체 중에 있어. 집도 공적체 중에 있고 이 땅덩어리도 공적체 중에 있지 않아요? 허공 중에 있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보면 허공 중에 일체만 멀리 벌어지고 이적으로 보면 바로 우리의 그 법신자리가 일체 우리의 모습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이적, 사적,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상대성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허공에 멋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공적체라 하거든. 또 이적으로 살펴봐도 알아. 회사 가서 일하고 장사하고 친구를 만나는 거 전부 우리의 성품자리가 가죽 주머니를 끌고 다니는 거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공적체 아니라요? 네, 그거 공적체 아니냐. 우리의 만약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명기자리가 바로 청정하고 공적하기 때문에 지금 공적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월 2일 오늘 거요. 시간이 끊어진 자리에서 아니요, 1월 2일. 그러니 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허공 속에 있고 이쪽으로 봐도 법신이 문둥이를 끌고 다니지 않는가. 그 자리가 그대로 공적체예요. 비어서 적적한 바탕이라는 말이거든. 이 공적체를 우리가 늘 쓰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쓰고 있거든. 지금 말 듣는 건 누가 듣고 있지요? 가죽 주머니에 귀가 듣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귀에 성품이 있나요? 하나의 기관이지. 이 귀를 통해서 공적체가 듣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공적체라는 것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영지한 성품자리, 그걸 이제 공적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우스님, 만효 거사님이 올려놓으신 지우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바늘 꼭 찔러서 아픈 줄 아는 사람 다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여러분 지금 내 말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듣는 거는 누가 들어요? 나의 성품자리가 듣잖아요.
이 반문문성에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거든요. 우리의 진심자리거든. 진심자리, 우리의 성품자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해. 그 지금 송창원 씨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해서 선언에 왔는데 보고 듣고 말하고 하루 종일 했죠. 하루 종일 했으면 늘 성품 쓰고 늘 내 진심자리 쓴 거네. 근데 어디 가서 찾아요?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찾지요? 이게 잘못된 일이라 엉뚱한 데 가서 찾는다 이 말이에요. 늘 보기도 하고 지금도 보기도 하고 지금도 보고 듣고 말하고 내가 막 생각도 하잖아요. 누가 해요? 내 성품자리가. 근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내가 있거든.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없는 나인데, 없는 자리인데 고정된, 고정불변하고 개별적 있고 독립적인 내라는 것이 있거든. 근데 이 내라는 것이 또 어디에 딱 달라붙어 있느냐? 몸뚱이에 딱 달라붙어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딱 동일시를 해버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쪽과 내 바깥쪽으로 늘 둘러봐. 허공을 본다 이래도 내가 허공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 이 나라는 것을 바로 삐끌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생각을 잘 안 해. 잘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점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하루 아침에 딱 잠잘 때는 놔두고 다음 눈 떠서 지금 우리 법회할 때까지 지금도 뭐요? 늘 내 마음자리 쓰고 있잖아요. 늘 내 성품자리 쓰고 있잖아요. 한 시도 안 쓴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 왜 잊어버려? 자꾸 둘러보는 분별을 하니까. 자꾸 몸뚱이를 내라고 하네. 몸뚱이는 내가 아닌데. 몸뚱이는 그림자인데. 몸뚱이는 변하고 벚꽃인데. 자꾸 나라고 하네. 나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딱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네. 나라고 하는 순간에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으로 말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성품자리가 싹 묻혀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성품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잊어버려. 근데 늘 내 마음자리가 늘 보고 듣고 이게 새말기인데 내 마음자리를 내가 한번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허공나 여기에는 딴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허공나라고 말하고 허공나라고 들어 허공나라고 말하고 듣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간극이 없어. 여기에는 어쩌고 저쩌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그냥 허공나라고 말하고 허공나라고 들을 뿐이라. 말하고 들을 뿐이라. 그 외에는 전혀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듣는 마음이 두려시 드러나. 그러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말하고 듣고 이렇게 되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늘 그 듣는 마음자리가 늘 말하고 듣는 거라. 듣는 마음자리가 보는 마음자리고 걸어가는 마음자리고 어쩌고 저쩌고 화내는 마음자리고 공부하는 마음자리고 그 마음자리가 똑같거든. 자, 우리 2024년도에는 1년 딱 전부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꼭 여러분들이 이제 알만한 거는 그만큼 다 알았어요. 더 이상 알 것도 없어요. 뭐만 한다? 막
듣기만 해. 말하고 듣기만 해. 그래서 듣는 마음이 두려시 드러나도록만 해.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법회 시간에 말하는 것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거야. 또 여러분들이 지금 경전도 보고 있고 책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공부합시다. 2024년도에는 그래도 새말기 안 내서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143쪽. 143쪽이 아니라 141쪽이요. 자, 로또 이야기. 못쓰는 적 것이다. 자, 로또 이야기 다 함께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쩌냐 꿈에 로또 1등에 당첨되어 100억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당첨금을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꿈이니까요. 왜 꿈에서 당첨된 100억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꿈은 올 것이고 가짜니까요. 진짜가 아닙니다. 어떻게 꿈이 올 것이고 가짜인 줄 압니까? 꿈에서 깨어났으니까요. 이겁니다. 계속 꿈속에 있으면 꿈이 진짜예요. 로또 1등에 당첨된 거 찾으러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꿈에서 깨어나거든요. 깨어나니까 어쩌냐 꿈이 헛것인 줄 알아. 헛것인 줄 알면 그 100억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안 해. 왜? 꿈이라는 것이 가짜인 줄 확실히 아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생시에 이 가짜인 줄 어떻게 확실히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방편을 다 쓰는 거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있다, 내가 만약에 내가 한다, 내가 어쩐다 이렇게 하면 몸뚱이 내가 아상, 내가 어쩐다 하면은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 계속 꿈을 꾸고. 진짜 나는 뭐라고 했죠? 지금 보는 마음, 지금 듣는 마음, 지금 말하는 마음, 지금 앉아있는 마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나라. 그 마음이 진짜 나라. 마음을 찾으러 진짜 나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늘 쓰고 있잖아. 내가 늘 쓰고 있잖아. 한 번도 안 쓴 적이 없어. 몸뚱이는 사라져. 몸뚱이는 생했기 때문에 반드시 멸해요. 그렇죠? 그래서 생주이멸이 있죠, 몸뚱이는. 그런데 이 마음은 불생불멸이니까 늘 내가 나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내가 죽고 나도 있어. 그리고 네 마음, 내 마음, 뭐 부처님 마음, 중생 마음, 보살 마음, 뭐 100억 년 뒤에 오는 마음, 100억 년 전에 산 네안데르탈인, 원시인, 그런 마음, 개마음, 소마음, 물고기 마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똑같은데 내가 자꾸만 분별을 해. 내가 있다. 이렇게. 내가 있다. 그 내 때문에 그 내가 있다라고 딱 하면 경계를 탁 지워버리거든. 그래서 안과 밖으로 딱 나눠서 주관과 객관으로 딱 죽이게 생겨버려. 그러면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본래 내가 가지고 있고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말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다. 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하면 꿈에서 깨어나. 근데 몸뚱이가 내다. 주객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왜? 가짜에 놀아나니까. 가짜에 놀아나. 100억
로또 당첨됐으니까 내 100억 찾으러 가야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라 지금.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꿈에서 당첨된 로또 당첨금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 모두들 꿈깨라고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대해 전혀 집착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은 꿈이 헛것이고 가짜인 것임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꿈이 가짜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꿈인 줄 알면 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거지. 꿈인 줄 확실히 알면 왈가왈부를 안 해. 왜? 꼭 가짜인 줄 확실히 알거든. 근데 꿈인 줄을 모르니까 또 이제 꿈도 이제 예지몽이 있지요. 예지몽이 있어도 꿈은 꿈이에요. 그지요? 예지몽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꿈을 꿨는데 또 꿈에 대해서 저거 한다. 근데 꿈은 꿈일 따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만약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가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세상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나라 혹은 깨어있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무엇에서 깨어나라는 것인가요?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것인가요? 또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꿈인 줄 알아라.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은 아침에 깨어났기 때문에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생실 꿈에서는 어떻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모습은 변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가짜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직접 느껴야 합니다. 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만났을 때 딱 물어보는 한마디가 있어요. 너 요새 공부 잘 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한 적이 있죠.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요새 성성하냐 이렇게 물어요. 성성하냐. 성성하다는 것은 깨어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깨어있다라는 말은 내가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말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쭉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성성이 아니에요. 성성이 아니라고. 그래서 만나면 요새 성성하냐? 얼마나 성성하냐? 이러면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딱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있어도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24시간 꿈꾼 거예요. 눈만 뜨고 돌아다녔다 이거지. 그거는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생시꿈이라고 하는데 생시꿈. 그 사람은 꿈에서 깨어나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이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순간 내가 만약에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꿈을 깰 수가 있죠. 이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구나. 그러면 이 모습을 탁 내려놓는 그 순간적으로 그러면 또 들어앉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하는 대상도 뭐다? 변하고 헛것이고 모습 공식을 하는 자도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다 라고 하면 나중에 변하고 헛것이고 변하고 헛것이고 하는 그 슬기자리만 남거든. 근데 요 슬기자리도 뭐다? 공성이잖아요. 슬기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통 때는 이제 변한다고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 앉았을 때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만나. 자, 어떻게 만난다고요?
듣는 거 이거 외에는 만날 재간이 없거든. 말하고 듣는 거 이게 바로 내 성품짜리거든요. 내 마음짜리거든요. 이게 직접 만나는 거죠. 허공나 말하고 그냥 그걸 듣는 거지. 말하고 듣고 그냥 말하고 듣고가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차가 있는 것이 아니죠. 벌써 이렇게 하면 벌써 듣는 거죠. 벌써 듣는 거예요. 요거 잘 여러분들이 허공나 할 때 허공나를 듣는 마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허공나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할 때 벌써 듣는 거잖아요. 허공나를 히읗 하면 벌써 듣는 거거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일시맹이 막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시맹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말하면 그냥 듣는 거야. 내가 말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마음이 뚜렷하잖아요. 그냥 그 마음이 듣는 마음이잖아요. 듣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 마음을 떠난 적이 없다. 이 성품짜리를 늘 쓰고 있어. 지금도 늘 쓰고 있어. 늘.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 술 먹고 지랄하는 놈도 그 지랄하는 게 뭐다? 자기 성품짜리가 하는 거다. 그 말씀이거든요. 욕을 해도 욕하는 게 누가 해요? 성품짜리가 하는 거죠. 성품짜리가 하는 거죠. 저거 뭐 좋다 나보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것도 그 생각 속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해서 본래 그 생각하는 마음 본래의 마음자리를 잊어버리는 거죠. 그 생각 속에 벌써 나라는 분별해서 그 내가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거 하는 그 생각 속에 콕 들어가 버리니까 본래의 마음자리가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본래의 성품자리가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금 이런 방편 저런 방편 써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면 듣는 거죠. 말하는 동시에 듣는 거거든요. 말하는 것도 성품짜리가 하고 듣는 것도 성품짜리가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품짜리가 말하고 듣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이런 거지. 제가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자기가 들어봐야 되는 거죠. 실제로 들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십시오. 한 번도 나는 성품짜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나는 바로 성품짜리예요. 나는 바로. 그래서 늘 성품짜리가 하는 거예요. 늘 나의 마음짜리가, 나의 본래는 뭐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생식품 요 박스에 있는 것만 읽어보고 자, 시작. 49세 병원으로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진짜 꿈이다. 나는 계속 잘 살 줄 알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꿈을 제2의 꿈이라고 하면 잠잘 때의 꿈은 제2의 꿈이라는 백봉 선생님의 말씀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다는 그 말씀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 나이를 먹은 나의 마음에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듯합니다. 저희 어머니 또 백봉 선생님한테 보림선언에 와서 법문을 들으셨는데 백봉 선생님이 정법파라고 불명을 주셨어요. 이제 4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사흘 전에 유방암이 걸리셔서 폐암으로 전이가 되면서 전신암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흘 전에 이제 정신은 말짱하신데
이제 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옆에 그때 있었는데 그 인생은 진짜 꿈이다. 나는 계속 잘 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9세밖에 안 되셨거든요. 지금 여기 49세보다 다 나이다. 송창원 씨만 49세 안 됐지. 다른 사람 다 49세 다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49세 정도 되면 잘 살 줄 알았죠. 계속.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그렇게 인생은 진짜 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그 표정이나 말씀이 진지하시더라고요. 진짜 꿈이구나. 근데 그 살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너무 아프셔서 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꿈이라는 것을 실제로 당신이 실제로 그거 하기에는 너무 붙이는 거지. 너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한테 법문을 쭉 듣고 오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돌아가시기 전에 했는데 지금 제 나이가 이제 71세가 되거든요. 2024년대는. 그러니까 49세보다 훨씬 나이를 30년이나 더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떻다? 어머니와 살았던 듯하죠. 백봉 선생님한테 제가 22세 때 갔었는데 백봉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했던 듯하죠. 지금 우리가 이 상황도 했던 듯이 되죠. 그렇죠. 했던 듯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가 같다? 그림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진짜로 아는 거야. 진짜로 알아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거기다가 그 자기 스스로 늪을 만들어서 자꾸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시간을 잘 굴리자. 그렇죠. 시간을 잘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연속이 되고 있는데 잘 굴려야 하던 모습을 잘 굴리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드십니다. 내가 지금 좋다 이런 생각하면 그것도 드시고 나쁘다 생각해도 드시고 공부하는 듯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나 요 모습은 생멸이 있어. 그래서 전부 드시라. 드신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본래의 마음자리는 시간이 들러붙지를 않아. 시간이 들러붙지를 않으니까 생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되밟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왜 자꾸 되밟히자 하나?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밝았어요. 근데 분별을 해서 잠시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되밟히자라고 자꾸만 하는 거야. 되밟히자. 2024년도에는 무조건 내 마음을 되밟히자. 내 성품자리를 되밟히자. 내 성품자리가 뭐라고요? 즉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도 해. 말하는 동시에 듣거든. 혹은 나도 마찬가지죠. 말하는 동시에 들어요. 말하는 동시에 듣는다고. 그거를 내가 이걸 들어야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말하는 동시에 듣고 있어요. 듣는데 그 어떤 힘도 필요치 않아. 허공나 그냥 들어. 그냥 들으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5분에 만날게요.